2인 가족이 이렇게 많은 신발장 공간을 다 사용하실까요? 이 신발장의 뒷공간이 바로 가 연결된 공간입니다. 20평대 3베이 구조의 집에서는 주방 폭이 굉장히 좁은데요. 기존 주방은 가로폭이 2.7m밖에 확보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약 4m 정도의 폭을 확보한 주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TRD 대표 백지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평대 같지만 20평대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이번 집에서 가장 전후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공간 역시 바로 이 주방입니다. 20평대 아파트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한 평형이에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특히 2000년대에 지어져서 지금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 20평대 3베이 구조의 경우 방의 개수는 많지만 특히 주방이 굉장히 좁고 긴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활용이 어렵고 늘 좁게 느껴지죠. 그래서 집 전체가 실제보다 더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현장은 집에 관심이 많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우리 고객님 부부를 위해 아이가 없는 2인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설계된 집이고 20평대라는 평수에서 구조를 다시 바꿔서 공간의 쓰임을 제대로 만들어드린 사례입니다. 20평대도 원하는 공간을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 집의 공용부가 넓혀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기존의 구조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기존 현관의 유일한 장점이다 단점이 20평대에 비해 굉장히 긴 현관 수납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9자를 넘어가는 수납이 현관에 이렇게 있는데요. 2인 가족이 이렇게 많은 신발장 공간을 다 사용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까운 수납이 다른 공간에 사용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신발장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문짝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어보면 왠지 모르게 더 넓게 느껴지실 거예요. 주방 공간에서 우리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신발장의 뒷공간이 바로 주방 수납과 연결된 공간입니다. 이 문짝 두 개만큼의 장 공간은 주방 쪽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납입니다. 처음 계획은 주방 쪽에서만 사용하는 수납으로 만들고 현관 쪽 도어는 가짜 도어로 처리해서 비율만 맞춰줄까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어로 마감을 할 거면은 수납은 어디서든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양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더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발장입니다. 이 방식은 신발장 뒤에 있는 가벽을 철거하고 다시 세워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수납력이 벽 두께만큼 늘어나고 양쪽 어디에서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공용부로 넘어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거실에 꼭 TV를 두지 않고 기성 가구 세팅만으로 서재처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찬성하는 형태예요. 고객님 역시 거실에 TV를 두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다 담기 어려운 큰 식탁을 거실로 가져와서 소파와 테이블 중심의 휴식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6인 이상 사용 가능한 식탁과 소파가 같은 공간 안에서 배치되면 한 공간 안에서 다른 형태의 휴식이 공존할 수 있고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감이 만들어집니다. 이 거실은 일상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싶었던 고객님 부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주방으로 넘어오면 약 4m 정도의 폭을 확보한 주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2000년대에 지어진 20평대 3베이 구조의 집에서는 주방 폭이 굉장히 좁은데요. 기존 주방은 가로폭이 2.7m밖에 확보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로 여유 있는 주방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주방 옆에 있던 이 방이 이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 벽이 비내력 구조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철거했고 공간 크기를 다시 설정해서 주방 면적을 키우면서 기존의 답답함을 해소했습니다. 만약에 벽 철거가 가능하더라도 주방의 폭이 4m 이상 확보될 수 없었다든지 아니면은 방해 사용이 불가능했다면은 다른 디자인을 고민했을 겁니다. 침실과 드레스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방 내부에 딱 맞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방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주방폭 4m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일랜드를 계획할 때 높이가 요즘에 90cm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데 기능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부분을 모두 갖춘 구성을 하려면 최소 3m 이상의 길이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주방에서 뒷장 구성을 보시면 제일 좌측에는 사용하기 편한 팬트리 하드웨어가 적용되어져 있어요. 깊고 좁은 수납을 쓰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고
두 번째 도어는 가짜 도어입니다. 이 도어 뒤에는 건물을 관통하는 피트 공간이 있어서 벽체로 마감을 하면은 가구가 끊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구 도어 마감으로 통일감을 주었고요. 옆으로는 쭉 냉장고장과 키 큰 장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 끝쪽에는 이렇게 플랩장을 활용해서 소가전들 수납을 용이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단을 보면은 가구 도어로 마감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 안쪽은 단 차이 없이 마룻바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객님이 꼭 사용하신다고 하셨던 음식물 처리기 같은 소가전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쓰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꺾여 있는 공간은 아까 현관에서 설명드린 신발장과 연결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에요. 그래서 신발장의 수납보다 훨씬 넓은 폭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브론즈 거울을 활용해서 주방 공간이 훨씬 더 넓게 인식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 주방은 비율감과 수납 모두 챙겨서 20평대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크기의 주방을 만들었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한 공간입니다. 거실 욕실은 아주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상부장을 제작해서 걸어드리는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 현장은 고객님께서 직접 셀렉하신 기성 수납장과 노출 형태의 수건 수납 선반 그리고 포인트 벽 조명을 활용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메탈 소재를 곳곳에 포인트로 사용해서 차분하면서도 개성 있는 컨셉의 욕실로 완성했어요. 큰 비용 없이도 아주 작은 분위기 전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과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를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고 들어와 보면은 기존에는 이 슬라이딩 도어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안방, 좌측에는 작은 침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두 공간을 하나로 병합하고 슬라이딩 도어로 공용부와 분리해 줬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다시 보면은 안방 맞은편 방의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주방의 크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방의 면적은 당연히 줄어들 수뿐이 없었고 이 공간은 침대만 딱 하나 놓고 사용하는 아늑한 안방으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은 꼭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보통 안방이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오히려 공간이 낭비되고 붙박이장을 억지로 넣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침실과 이어지는 기존 안방을 합쳐서 안방을 수납과 기능을 준 드레스룸으로 재구성했어요. 자, 이렇게 안방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이쪽에 파우더룸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벽체들을 허물어 주면서 공간의 크기를 재구성했습니다. 원래 없었던 반대쪽으로 스타일러장과 기타 수납장들을 갖춰주고 이 안쪽 공간 여기에 로봇 청소기 공간과 세탁기를 내부 쪽으로 끌어들여 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탁기를 실내 공간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드레스룸의 기능과 런드리룸의 공간이 합쳐지면서 가사노동의 크기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어요. 안방과도 이어져 있으니까 침실에서 일어나서 이 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씻고 세탁물을 보관하고 화장을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남은 공간들에는 화장대라든지 고객님 기성 가구들 서재를 같이 활용하신다든지 하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편의성이 크게 올라가도록 설치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20평대 맞아요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집은 평수가 늘어난 집이 아니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린 집입니다. 구조를 어떻게 나누고 내가 어떤 공간에 조금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 같은 평수 안에서도 집은 전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 집이 그런 가능성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DTRD는 다른 현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